안녕하세요. 돈공부 이동선입니다. 오늘 출근길 녹음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즘 방송을 좀 못했는데요. 특별한 일은 아니고 역시 방송할 만한 아이템이 없었습니다. 오늘은 좋은 생각이 나가지고 한번 녹음하게 됐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중학교 때, 되게 옛날이죠. 90년대 초반. 네. 그때 92년도쯤이었던 것 같아요. 담임 선생님이 갑자기 교실에서 반 친구들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재미난 이야기였고, 그 이야기가 수십 년째 제 머릿속에 하나의 질문으로 남아가지고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최근에 그 문제를 드디어 풀었습니다. 거의 한 30년 만에 푸른 거죠. 그래서 한번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문제부터 먼저 알려드릴게요. 어떤 문제냐면 빵이 10개가 있습니다. 빵이 10개가 있는데 이 빵들은 맛있는 정도가 다 다른 거예요. 제일 맛있는 빵이 10이라고 하면 어떤 빵은 이제 맛있는 정도가 9가 있고 8, 7, 6 이래가지고 맛있는 정도가 1인 아주 맛없는 빵까지 해가지고 10개의 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빵을 하루에 한 개씩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순서로 빵을 먹겠냐는 거죠. 제 기억에 반 애들 대부분이 제일 맛없는 빵부터 먼저 먹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 2, 3, 4, 5, 6, 7, 8, 9 마지막에 제일 맛있는 빵을 먹겠다, 이런 답을 대부분 했고, 근데 선생님이 이제 답을 알려줬죠. 친구들이 답을 궁금해했죠. 선생님 답 알려주세요 막 이러면서 궁금했는데 선생님이 알려주신 답은 정답은 없어 였습니다. 굉장히 우리 어리둥절했죠. 맛없는 빵부터 먹으면서 맛있는 빵 아껴놨다가 마지막에 먹는 거 그게 정답 아닌가요? 막 이렇게 하니까, 자 들어봐라. 제일 맛있는 빵부터 먹으면 어떻게 되냐, 매일매일 가장 맛있는 빵을 먹을 수 있잖아. 남아있는 빵 중에 가장 맛있는 빵을 나는 매일매일 하루도 안 빼고 10일 동안 가장 맛있는 빵을 먹을 수 있는데 맛있는 빵부터 먹는 게 왜 나쁜 선택이 되겠느냐. 그리고 맛없는 빵부터 먹으면 어떻게 되냐, 매일매일 가장 맛없는 빵을 먹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었죠, 선생님한테. 정말 그렇네요. 매일매일 맛있는 빵을, 제일 맛있는 빵을 먹을 수 있는 거니까 제일 맛있는 빵부터 먼저 먹어야 되겠네요 라고 하니까 선생님이, 그런데 여긴 정답이 없어. 매일매일 맛있는 빵을 먹어야 되지만, 먹을 수 있지만 점점 맛이 없어지지 않냐, 빵이. 그러면 어떻게 되냐, 어제보다 오늘 빵이 더 맛이 없고 내일은 또 더 맛없는 빵을 먹어야 되지. 그러니까 제일 맛있는 빵부터 먹는 건 이런 단점이 있지. 맛없는 빵을 먹을 땐 매일매일 제일 맛없는 빵을 먹고 있긴 하지만 오늘 먹은 빵보다 내일 더 맛있는 빵을 먹을 수 있고, 또 모레는 또 더 맛있는 빵을 먹을 수 있으니까 또 그런 장점이 있다. 그러니까 이 둘 다 정답은 없다라고 하고 넘어갔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 인생에 엄청난 깨달음을 주려고 그런 질문을 하시고 답을 하신 건 아니세요. 그냥 그날 종례 시간이었을지 아니면 우리 담임 선생님 수업 시간이었는지 모르지만 그 시간에 애들이 졸려하니까 그냥 약간 삼천포로 빠져서 그런 이야기 잡담한 식으로 좀 한 거죠. 우리도 막 재밌다고 그렇네요 하고 넘어갔는데 이 이야기가 너무 강렬해서 저는 계속 고민하게 됐거든요. 정답이 없는 문제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볼 때 이 문제는 정답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꽤 많이 고민했는데, 그 그리스 철학 문제 보면은 제논의 역설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거북이하고 아킬리우스하고 달리기를 하는데 그 언어적인 해법을 따라가다 보면 아킬리우스는 거북이를 영원히 따라잡을 수 없게 된다는 그런 역설적인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즉 누가 봐도 거북이하고 아킬리우스와 달리기를 하면 거북이가 순식간에 져버리겠죠. 아무리 100m 앞에 있어도 약간의 시간을 주면 아킬리우스는 거북이를 당연히 따라잡아서 이겨버릴 겁니다. 근데 언어적인 툴을 이용해서 따라가다 보면 영원히 아킬리우스가 거북이를 따라잡을 수 없게 되는 거죠. 이 이야기의 그 제논의 역설의 교훈은 뭐냐면
언어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뭐 언어는 엄청난 도구죠. 인류가 이때까지 수십만 년 동안 진화해 오면서 사피엔스 호모 사피엔스는 이제 20만 년 정도 됐죠. 그 전에도 뭐 인류가 있었지만 진화해 오면서 근데 다른 인류들은 이제 우리처럼 최종적으로 살아남지 못했으니까 제외하고 수십만 년간 이 문제 해결하는 솔루션 그 도구로서 진화시켜 온 게 언어죠. 물론 이제 언어의 가장 주된 목적은 사회를 구성하고 사람과 사람 간의 소통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 목적이긴 한데 또 우리가 이게 사고의 도구로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사용해 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 언어가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는 거죠. 언어로 이렇게 풀어버리면 아까 같이 그 어떤 빵을 먹는 게 유리한지가 둘 다 뭐 똑같은 것처럼 돼버리는 거죠. 근데 사람이 이제 우리가 빵을 먹는 게 어떤 게 유리하냐를 먼저 정의해야 되는데 유리함의 정의는 어떤 것인가. 어차피 이제 우리가 빵을 10개 먹는 건 똑같고 그리고 이제 10일 동안 먹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가치를 따져봤을 때 어떤 순서로 먹어도 우리는 이제 동일한 빵을 먹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모든 게 다 같은 선택인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제 유리함을 어떻게 정의하느냐면 행복을 얼마나 더 많이 느끼냐라는 기준으로 이제 우리가 정할 수 있잖아요. 어떤 순서로 먹었을 때 인간의 뇌는 가장 행복한가? 똑같은 물질이더라도 순서에 따라서 이 행복의 정도가 달라지는 건데요. 가장 맛있는 빵을 먼저 먹는 것, 조삼모사 아닙니까? 네, 조삼모사. 음식의 양은 똑같은데 아침에 몇 개 주냐, 저녁에 몇 개 주냐에 따라서 막 원숭이들이 좋아했다, 슬퍼했다 하지 않습니까? 브레인의 작동 원리를 생각해 본다 그러면 가장 맛있는 걸 먼저 먹는 게 과연 행복한가? 우리가 지금 뭐 엄청 잘 살지 않습니까? 1950년대나 뭐 60년대에 비해서 너무나 잘 삽니다. 근데 요즘 OECD 뭐 이런 자살 통계 같은 거 보면 한국 청년들이 뭐 자살 통계가 세계 최고죠. 뭐 헬조선이란 말도 있고 불행하다고 합니다. 예전에 6.25 전쟁 통해서 저는 뭐 당연히 우리 부모님도 전쟁을 안 겪긴 했는데 우리 부모님 세대도 70대긴 한데 6.25 전쟁이 그보다 훨씬 더 옛날이죠. 6.25를 겪었던 사람들은 뭐 그때 어린 사람들도 지금 90살 돼 가니까요. 뭐 이제 거의 안 남아지는 시대가 되고 있는데 왜냐면 1950년에서 지금 70년이 지났는데 그때 뭐 20대 이런 사람들은 90살이지 않습니까? 10대 이런 사람들도 거의 90 다 돼 갈 거고요. 그러니까 1950년이었고 2024년이니까 74년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뭐 그때 10살 이상 됐다 그러면 84세 이상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때 전쟁통에 비하면 모든 게 다 행복하게 느껴질 텐데 왜 그렇게 불행한가? 현대 한국인들은. 그러니까 오늘보다 내일이 못하다고 생각하면 사람은 불행해진다는 거죠. 아무리 지금 상황이 좋아도 그리고 지금 상황이 아무리 나빠도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한다 그러면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참을 수 있고. 그러니까 뇌라는 거는 절대적인 현재 이 순간만을 기억해서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상황이 좋느냐 그걸 따져서 행복을 느끼는 건 아니죠. 지금 뭐 5승급 호텔에 살고 있고 잠을 자고 있지만 내일 되면 길바닥에서 자야 된다고 아는 사람은 지금 이 순간 불행할 수 있습니다. 5승급 호텔 그 좋은 침대에서 멋진 풍광을 보고 누워있고 좋은 음식을 먹고 있어도 내일은 노숙자처럼 지내야 되고 계속 그렇게 지내야 된다면 지금 이 순간 행복하지 않을 수 있죠. 반대로 지금 노숙자로 지내고 막 고통스럽지만 좀 지나면은 5승급 호텔에서 평생 살 수 있다고 알고 있다면 지금 이 순간 행복할 수 있는 거가 또 사람입니다. 즉 사람이 행복을 느끼는 거는 절대적인 어떤 쾌적함이나 물질적 이런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거라는 거죠. 자기 자신이 점점 더 좋아질 거다. 미래가 더 나아질 거다. 그렇죠. 과거보다 현재가 더 나을 때, 더 좋아지고 있을 때 그 차이에서 행복을 느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아무리 못 사는 사람도 옛날 6.25 전쟁통보다 행복하게 사는데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는
주변 물론 그때보다 훨씬 행복하겠죠. 6.25 전쟁만 하겠습니까? 근데 1980년대라면 예를 들죠. 1980년대 지금보다 못 살았는데 그러면 이렇게 막 화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때 더 잘 살았다고 막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서 그러니까 그 화폐 가치를 이렇게 똑같이 맞춰도 지금이 훨씬 그때보다 잘 삽니다. 하지만 80년대가 훨씬 행복했죠. 왜냐면 빈부격차가 좀 적었지 않습니까? 주변 사람들하고 차이도 적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못 사는 것도 아닌데 남들이 나보다 훨씬 잘 살고 막 해외여행 막 다니고 뭐 명품 걸치고 막 좋은 집 살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옛날 부자라 해봐야 큰 뭐 그 차이도 없었으니까 불행하지 않았는데 이게 그러니까 상대적 비교에서 오는 차이에서 우리가 행과 불행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맛없는 빵을 먼저 먹는 게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가장 맛없는 빵을 먼저 먹고 갈수록 맛있는 빵을 먹으면 그게 이제 가장 행복함을 느끼는 정답인 거죠. 학생들이 본능적으로 정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언어로서 답을 할 수 없었으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그때 선생님이 저보다 30대였으니까 그때 선생님 나이가 34살이었나 봐요. 제가 그 선생님보다도 지금 열 몇 살이 많죠. 이렇게 대답해 줬으면 그 선생님이 제 말을 따랐을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제논의 역설적인 거죠. 비슷한 게 이제 까르페 디움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그런 영화가 옛날에 90년대 초에 80년대 말에 나와가지고 우리 사회에 이제 이 까르페 디움이란 말이 알려졌던 것 같아요. 그 영화에서 그 단어가 나왔던 것 같아요. 제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까르페 디움 말 뜻은 오늘을 살아라는 뜻입니다. 내일 죽을지 모르니까 미래를 위해서 오늘을 희생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라 이런 말인데 또 이 말이 잘못 해석이 되면 참 좋은 말입니다. 이 말 제가 부정하려는 건 아니고요. 근데 이런 말을 욜로라든지 그러니까 뭐 다 탕진해버리지 않습니까? 마치 미래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언어적인 해석을 해보면 그게 맞는 해석 같죠. 내일 죽을지도 모르잖아. 근데 왜 30년 40년 뒤를 위해서 지금 희생하는가.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욜로가 돼버리고 오늘만 사는 거죠. 오늘에 내가 즐겁게 지내고 오늘 해야 될 일은 내일에 내가 하도록 미뤄버린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사는 거죠. 근데 이게 가장 맛있는 빵을 먼저 먹는 것 같은 오류인데 절대로 내일 안 죽습니다. 물론 내일 죽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확률이 같냐는 거죠. 내가 50년 뒤에 살아있을 확률은 물론 저는 이제 50년 뒤에 살아있을 확률은 낮겠지만 20살인 사람이 50년 뒤에도 살아있을 확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절대 낮지 않습니다. 예, 내일 죽을 확률은 거의 희박합니다. 내일 죽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우리는 거의 일어나지 않을 일에다가 베팅을 하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내일 죽을 수도 있으니까 오늘을 충실하게 어느 정도 사는 것도 맞고 근데 그거는 그 확률만큼의 어떤 비율로 그리고 50년 뒤에 살아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확률만큼 최소한 제가 볼 때 평균 수명이 길기 때문에 80% 확률로 50년 뒤에 살아있을 겁니다. 뭐 지금 100명 있으면 80명은 50년 뒤에 살아있을 겁니다. 20살짜리 사람이라고 그러면. 아니면 90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훨씬 확률이 높죠. 내일 죽을 확률은 거의 0.0001%도 안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합리적인 행동이 아니죠. 오늘만 사는 거는. 1년만 살고 빚을 내고 미래를 땡겨와서 현재 당진하고 빚을 내는 게 미래를 현재로 땡겨서 쓰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게 거꾸로 해야 되는 겁니다. 언제 반드시 미래는 현재가 되게 돼 있죠. 나이 좀 드신 분들은 너무나 느끼실 거예요. 저도 뭐 나이 많지는 않지만 느끼는데 지금 나이가 될 거라고 어릴 때 생각을 못 했다는 겁니다. 내가 20살 때 나는 뭐 46살이 될 거야 이런 생각을 못 했습니다. 30살 되는 것도 엄청 멀어 보였거든요. 이거 아마 다 경험하셨을 건데요. 70대 이런 사람들은 더 그렇죠. 내가 70살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어떤 분이 이제 90인 분이 나오셨던데 자기가 70살이 때는 90살이 될 거라고 꿈에도 생각을 못해서 재산을 자식들한테 미리 물려줘서 힘든 생활을 해서 후회를 많이 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제가 유튜브에서 봤는데 그러니까
미래는 반드시 현재가 됩니다. 가장 좋은 전략은 우리가 점점 나아지는 미래에서 행복을 느끼고, 그게 제일 좋은 전략이었죠. 계산해보면. 그러니까 미래에다가 다 몰빵하는 겁니다. 현재 제일 맛없는 빵을 먼저 먹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에다가 다 삶을 갖다가 자원을 몰빵을 하면 미래는 현재가 될 테니까 점점 현재가 조금씩 좋아지는 겁니다. 어제보다 오늘 좋아지고, 오늘보다 내일 좋아지고, 10년 뒤는 더 좋아지고, 나중에 이렇게 꾸준히, 그러니까 미래를 미리 땡겨서 쓰는 빚쟁이 생활이 아니라 돈으로 생각해보면 점점 재산을 늘려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재산이 쌓이면 거기서 이자가 나오잖아요. 예. 처음에는 재산을 쌓는다고 막 현재를 좀 희생해야 되겠지만, 재산이 어느 정도 탁 쌓이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쌓인 재산에서 이자가 꼬박꼬박 나오면서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현재가 언젠가 찾아온다는 거죠. 그리고 점점 그 이자 나오는, 또는 뭐 배당 받는 돈이 점점, 월세 받는 돈이 점점 커져서 현재 노력해야 되는 그런 그 필요한 양이 점점 줄어들면서 편해진다는 거죠. 점점 갈수록 좋아지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미래에 투자하는 인생인 거죠. 오늘 돈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